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쌍지리 TV와 함께하는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위도 경도로 위치를 찾는 문제의 문제풀이 노하우들을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 경도의 지리 정보가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인지를 찾아서 푸는 스타일의 문제를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자, 이런 문제를 좀 간단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습득하셔서 만약에 수능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잘 풀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이때까지 여러분들 수업 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마지막 시간까지 힘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 경도로 위치를 찾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한 5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위도 경도 찾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적도와 북해기선, 남해기선 정도는 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기후 공부를 하게 되면 적도와 북해기선, 남해기선 정도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적도를 알게 되면 열대우림 기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요.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을 알게 되면 열대기후가 어느 정도까지 위치하는지까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우리 적도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도를 찾을 때는 일단 요 나라를 보셔야 돼요. 자, 나라 이름 자체가 적도인 나라. 에콰도르를 찾겠습니다. 자, 에콰도르가 여기죠. 자, 요 나라가 에콰도르입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의 북쪽을 적도가 딱 통과합니다. 자, 적도 그리면 요렇게 에콰도르 북쪽을 통과해서 자, 아마존 하구까지 이렇게 남미 쪽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요 선을 쭉 아시아까지 그어보면 자, 쭉 따라서 그어볼게. 자, 쭉 그어보면 말레이 반도 끝을 딱 만나게 돼요. 말레이 반도 끝, 여기를 딱 만나게 됩니다. 자, 요 반도가 말레이 반도잖아요. 선생님이 그리는 요 반도. 요 반도가 말레이 반도지. 그래서 말레이 반도 끝에 누가 있어? 싱가포르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싱가포르이 정확하게 북위 1도입니다. 북위 1도. 그러니까 완전 적도에 가까운 데죠. 그래서 싱가포르를 통과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걸 쭉 따라서 오면 아프리카에 우리가 알만한 나라 중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 멈춘 데가 지금 케냐죠. 케냐. 자, 케냐를 통과하고 자, 빅토리아 호수 북쪽을 지나 콩고 민주공화국 지나서 기니만 쪽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적도 외우려면 일단 어느 나라 찾아야 된다. 일단 에콰도르 찾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싱가포르 찾으시고 말레이 반도 끝에 싱가포르 찾으시고 아프리카에는 요 호수 자, 빅토리아 호수 자, 찾으시면 적도를 이어서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도를 그릴 줄 알면 우리가 당연히 열대우림기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단 에콰도르는 적도가 통과한다고 해서 열대우림기후 아니죠. 여기는 해발고도 높으니까 고산기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미에는 여기 브라질의 아마존 분지 쪽이 열대우림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적도, 자, 적도, 영도, 자, 적도를 먼저 그어봤고요. 그리고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을 그릴 건데, 자,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을 알면 대륙 서안에서는 사막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대륙 동안에서는 열대기후와 온대기후의 경계선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북해기선을 먼저 그릴 건데, 자, 북해기선을 그릴 때는 자, 요 섬을 먼저 찾아주세요. 아시아에서는 요 섬 찾습니다. 요 섬. 자, 선생님이 가리키는 요 섬이 대만이죠, 대만. 자, 대만이 낳은 최고의 스타, 그 쯔위 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쯔위가 계신, 자, 쯔위는 한국에 계실 건데, 자, 쯔위가 태어나신 여기 대만을 찾아요, 대만. 자, 그래서 대만을 찾으시고, 자, 선을 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시아 쪽으로, 지금 서쪽으로 선을 그어볼게요. 자, 북해기선에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시면, 자, 방글라데시, 그리고 인도 가운데 지나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납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와 수단 국경쯤을 통과해요. 자, 그래서 사하라 사막 가운데를 관통해서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23.5도 자, 북해기선입니다. 자, 북해기선을 통과하는 자, 주요 지점이 사하라 사막 가운데를 통과하더라. 그래서 이집트와 수단의 국경쯤을 통과합니다. 국경 살짝 북쪽이고요.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그래서 요 아랍에미리트 기억하면 좋아. 자, 아랍에미리트. 자, 아랍에미리트 여기 있죠, 맞죠? 요 아랍에미리트 여기. 자, 아랍에미리트. 자, 그리고 쭉 오시면 인도 가운데 통과해서 여기 지금 방글라데시도 통과하죠. 방글라데시. 자, 그리고 섬나라 누구 통과한다? 쯔위
쯔위 언니의 고향 여기 자 대만을 자 통과합니다. 자, 요 정도 위치로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만,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 사하라 사막, 자, 요쪽이 이제 북해기선을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메리카 쪽으로 가볼게요. 자, 대만에서부터 쭉 북해기선 따라 선을 긋습니다. 자, 쭉 그어주시면 여기 만납니다. 여기. 자, 멕시코에, 자, 여기가 멕시코 본토고, 이쪽에 붙어 있는 반도 하나가 있거든요. 자, 요 반도가 캘리포니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반도 끝부분 여기가 딱 북해기선이에요. 요거는 캘리포니아 반도고 캘리포니아 주는 여기 이제 미국에 있는 거예요. 자, 멕시코의 캘리포니아 반도 지나 멕시코 가운데를 통과합니다. 자, 이렇게 쭉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북해기선. 자, 여기 그어놓은 게 북해기선입니다. 23.5도. 자, 아메리카에는 지금 누구 통과한다? 자, 캘리포니아 반도 남쪽과 그리고 요 섬이 쿠바거든요. 그래서 쿠바 북쪽을 자, 요렇게 자,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북해기선 같이 그어봤고요. 자, 남해기선을 그려볼게요. 자, 남해기선은 자, 남반구에 자, 사막이 회기선 부근의 사막이 호주 내륙의 사막이죠. 그래서 호주 가운데를 이렇게 남해기선이 통과합니다. 자, 아프리카에서부터 자,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에서는 나미브 사막에 있는 요 나미비아를 찾으세요. 그래서 나미비아 가운데를 딱 통과합니다. 그래서 나미비아 가운데로 쫙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미비아 가운데 쭉 그어줘. 자, 그러면 마다가스카르 섬 남쪽을 지납니다. 자, 쭉 오시면 호주 가운데 자, 사막 지역을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남미 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까지 지금 칠레 북쪽까지 왔고요. 자, 쭉 그어주시면 여기가 지금 볼리비아랑 아르헨티나 딱 국경이죠. 그래서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국경이 딱 남해기선 통과합니다. 자, 그리고 대서양 쪽으로 가면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리우데자네이루를 딱 통과해요. 자,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그어놓은 게 남이 23.5도입니다. 자, 이렇게 그어놓은 선이 남이 23.5도. 요거 남해기선이죠. 맞죠? 그래서 적도 남해기선. 자, 북해기선. 자, 그렸습니다. 자, 우리 구대륙 쪽의 기후를 보시면 북해기선 쪽에 사하라 사막이 있고요. 여기 회기선 부근에 자, 서남아시아까지 해서 사막이 분포하고요. 자, 대륙 동안은 회기선 부근에 사막이 없죠. 그래서 이 북해기선을 기준으로 저위도 지역은 대체적으로 열대기후고 여기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은 대체적으로 온대기후가 나온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열대와 온대를 나누는 경계로 북해기선과 남해기선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도에서는 북해기선, 남해기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자, 북반구에서 위도 찾을 때는 자, 우리나라 위도를 알고 있으면 좋죠. 자, 우리나라는 자, 우리나라는 자, 위도가 제일 남쪽이 33도고 제일 북쪽이 43도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 33에서 43 정도로 위치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옆으로 가면서 좀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를 지나는 선이 38도니까 이 38도 선을 좀 써먹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도가 높은 곳이 나왔다 그러면 뭐 50도, 60도 이런 쪽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 영국으로 좀 찾아주시면 돼요. 영국이 상하내향성 기후고 상하내향성 기후는 대체로 위도 50도에서 60도 사이에 대륙 상하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남쪽, 영국 섬의 남쪽 요 정도가 북위 50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 섬의 북쪽 요 정도가 자, 북위 60도 정도가 잡혀요. 자, 그래서 50도, 60도 정도의 위도가 나오면 영국에서 옆으로 가면서 조금 찾아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50도를 따라서 쭉 가면 거의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과 거의 만납니다.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여기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특히 서쪽과 자, 중부 쪽은 자, 여기가 위도가 몇 도냐면 정확하게 49도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국경을 나눠 놓은 겁니다. 49도 선을 그냥 쫙 직선으로 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49도 선까지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위도나 고위도는 이렇게 잡아라 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남반구 같으면은 남반구 남아공 제일 끝 있죠. 남아공 제일 끝, 아프리카 제일 끝. 자, 요 정도 위도가 자, 남이 35도 정도 됩니다. 남이 35도. 그래서 35도 따라서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쭉 직선으로 가다 보면 여기 만납니다. 호주 남서부 끝부분을 만나요. 자, 호주 남서부 끝부분을 만나고요. 자, 쭉 긋게 되면 뉴질랜드 북쪽 끝을 또 만나요. 뉴질랜드 북쪽 끝.
자, 쭉 이어서 긋겠습니다. 자, 쭉 이어서 그으시면 자, 칠레 중부의 여기가 자, 칠레 수도 산티아고를 다 만나고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이렇게 만나는 선. 자, 이 선이 남이 35도입니다. 그래서 남이 35도를 보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점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중해성 기후가 여기 케이프타운의 지중해성 기후고, 이쪽에 퍼스도 지중해성 기후죠. 호주 남서부에. 그리고 칠레 산티아고도 지중해성 기후니까 여기 남이 35도가 통과하는 대륙의 서쪽은 다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는 걸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반구는 남이 35도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아프리카가 재밌는 게, 아프리카는 제일 북쪽 끝이 북이 35도고 제일 남쪽 끝이 남이 35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35도에서 시작해서 35도에서 끝나요. 자, 이 35도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도 통과하겠죠, 맞죠? 이렇게 통과하면 우리나라 남해안중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5도, 50도, 60도 이런 위도 나오면 자, 요런 데 좀 써먹어서 옆으로 가면서 좀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위도 찾는 방법들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경도, 주요 경도 몇 개를 잡아볼게. 자, 반드시 알아야 될 경도가 일단은 본조 좌우선 영도입니다. 자, 영도는 영국 런던을 지나는 선이죠, 맞죠? 그래서 런던 찾아서 세로로 쭉 그으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주황색으로 긋는 선, 자, 요게 본조 좌우선 영도입니다. 요게 영도. 자, 누구 찾는다? 런던 찾습니다. 자, 런던 찾아서 쭉 그으시게 되면 아프리카는 서쪽 일부를 통과하죠. 서쪽 일부, 알제리라든가 가나라든가 이런 나라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또 잡아야 될 경도가 180도 선입니다. 날짜 변경선. 그래서 동경 180도가 런던의 정반대편이겠죠. 지구 반대편. 그래서 180도는 태평양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자, 태평양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180도 선. 자, 여기를 그었습니다. 자, 요게 동경 180도, 우리가 날짜 변경선이라고 부르는 선이에요. 자, 지구상에서 날짜 변경선에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뉴질랜드. 그래서 뉴질랜드가 날짜 변경선에 가장 가깝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초 좌우선은 누구를 찾는다? 영국을 찾고, 날짜 변경선은 뉴질랜드를 찾아서 뉴질랜드 살짝 오른쪽에다가 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도와 180도 요 두 개 선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 잡을 때 영국과 그리고 뉴질랜드의 위도 경도를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위도 경도를 한번 써드릴게요. 영국 수도 런던을 기준으로 해서 위도가 52도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경도는 본초 좌우선 영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뉴질랜드도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뉴질랜드는 자, 위도는 남이 41도 정도 돼요. 자, 이게 수도 기준입니다. 제일 북쪽은 35도가 되고 제일 남쪽은 한 45도 정도 되는데, 자, 수도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도 기준은 남이 41도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경도는 180도보다 살짝 서쪽 175도 정도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영국과 자, 뉴질랜드의 위도 경도는 좀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수도 기준, 서울 기준으로 좀 써드리면 위도는 38도. 자, 그리고 경도는 127도입니다. 자, 요거는 서울 기준으로 제가 써드린 거예요. 자, 영국은 런던 기준으로 써드렸고, 자, 뉴질랜드는 수도 웰링턴 자, 기준으로 제가 써드린 겁니다. 보통 그 나라의 수도의 위치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수도 기준으로 제가 좀 써드렸습니다. 자, 우리 서울에서 살짝 북쪽에 38도선 있는 거 알죠? 이게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우리가 나눠졌잖아요. 자, 그리고 127도는 NCT 127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돌 그룹 중에 NCT 있죠. 그 NCT 중에 NCT가 여러 유닛이 있어요. NCT U도 있고, 뭐 추인권 그 부르시는 자, NCT 드림도 있고요. 자, 그리고 NCT 127이 있습니다. 이 127이 그 NCT 그 멤버들 중에 그 한국 멤버 중심의 그 유닛이에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그래서 우리 이수만 선생님께서 서울의 경도 127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NCT 127 요 기억하시면 서울의 경도 저 외우시기 편하겠죠. 자, 그래서 서울의 경도까지 우리 요 세 나라의 위도 경도는 좀 알고 계시면 이 세 나라의 위도 경도와 좀 비슷한 지역들은 좀 빨리빨리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위도 경도를 찾는 기준점으로 요 세 지역을 좀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동경 90도에 해당되는 나라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경 90도라는 게 본초 좌우선 0도와 날짜 변경선 180도를 딱 2등분 하는 선이 동경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동경 90도를 만약에 잡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세요. 자, 시험지의 3개 지도를 하나 둘 찾은 다음에 0도 긋고 180도 그은 다음에 시험지를 반으로 접으시면 되죠. 지도를 반으로 딱 접어서 2등분을 하면 거기가 딱 90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동경 90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줍니다. 자, 그러면 요 나라 한번 봐봐. 선생님이 아까 표시한 요 나라가 방글라데시였죠. 방글라데시가 북해기선이 통과하고 그리고 90도가 통과하죠. 자, 이런 식으로 나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쉽죠, 맞죠? 자, 그리고 만약에 45도, 동경 45도를 찾으라 그러면 다시 0도와 90도를 다시 반을 잘라주면 되겠죠. 자, 다시 2등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45도입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죠. 맞죠? 자, 그리고 90도와 180도를 반을 가르는 선은 135도죠. 이 135도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쓰는 표준 경선입니다. 이게 일본을 통과해요. 이 135도는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이면서 일본을 통과한다. 자, 그래서 우리 구대륙 쪽은 이렇게 45도 간격으로 여러분들 한 번씩 자르면서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가 어느 정도에 들어오는지 대충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만약에 신대륙을 가지고 저쪽 그 아메리카 쪽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시험지를 반을 접고 뭐 2등분하고 3등분하고 이런 방법을 좀 써먹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 잘려 있잖아요. 맞죠? 이쪽이 잘려 있잖아요. 실제로는 요거를 이쪽에다가 이제 붙여야 돼. 이쪽에다 붙여가지고 이거 잘라야 되는데 시험지를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메리카 쪽은 경도 3개를 딱 가르쳐 드릴 테니까 요 경도 3개를 좀 반드시 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자, 브라질 제일 동쪽 끝, 여기가 남아메리카 제일 동쪽 끝이 될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에서는 가장 경도값이 작은 겁니다. 영국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멀어질수록 경도값이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브라질 제일 동쪽 끝, 자, 여기 경도가 몇 도냐면 서경 35도입니다. 자, 서경 35도. 그래서 서경 35도. 자, 요거 먼저 잡으시고요. 자, 두 번째가 뉴욕에다가 선을 그을 건데요. 자, 뉴욕에서 선을 쭉 긋게 되면 여기 자, 남미에서는 태평양 쪽을 통과해서 칠레의 피오르 있는데 이렇게 통과해요. 그래서 뉴욕과 칠레 피오르를 있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선을 긋겠습니다. 자, 요 선이 몇 도냐 하면 75도입니다. 서경 75도. 자, 뉴욕의 경도가 75도쯤 된다. 자,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서양 쪽이 75도고 남미는 태평양 쪽이 75도입니다. 태평양 쪽이. 자, 그러면 우리 미국과 캐나다의 동쪽 경도를 하나 잡았으니까 서쪽의 경도도 하나 잡을게요. 서쪽에 기준되는 경도는 여기 LA를 통과하는 이 120도를 잡아주세요. 120도. 자, LA를 통과하는 120도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도는 이렇게 좀 3개를 잡아주세요. 자, 먼저 가장 동쪽에 35도. 자, 그리고 미국의 대서양과 남미의 태평양이 통과하는 요 75도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미국의 태평양 쪽을 통과하는 120도 요 3개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35도, 75도, 120도. 35도, 75도, 120도. 요 3개 잡아주시면 웬만한 나라 위도 경도 어느 정도는 다 맞춰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조선을 활용해 주시고요. 자,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나라를 직접 찾으라고 하기보다는 선택지를 보면서 풀면 또 정답이 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 나라만 찾아라 하고 자, 나라 이름을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들 중에 누가 더 북쪽에 위치하고 누가 더 남쪽에 위치하고 누가 더 동쪽이고 누가 더 서쪽인지를 알면 위도 경도를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위치를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어 보셔서 나라를 찾으셔야 되는데 실제 이렇게 긋는 것까지 안 가도 문제 풀리니까 자, 선생님이 관련 문제 5개 우리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문제풀이 노하우를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2021학년도 수능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표는 가다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자, 우리가 지도를 많이 본 친구들 같으면 나 나라나 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냥 바로 딱 알 거예요. 자, 근데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요거 나라 안 찾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선택지를 먼저 볼게요. 자, 기억은 지리 정보 중 속성 정보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속성 정보는 특징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자, 기억의 정보는 수도의 위도 경도가 나와 있죠. 이거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잖아요. 위도 경도는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죠. 자,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는 우리가 속성 정보를 하지 않고 공간 정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니은이 인구인데 인구를 원격 탐사로는 조사를 할 수가 없죠. 맞죠? 인구는 통계 자료를 찾아보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은 조금 이따 하고 4번부터 해볼게. 자, 가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그랬습니다. 자, 인구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는 값이에요?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죠. 면적분의 인구입니다. 면적분의 인구. 자, 그러면 면적이 여기 있고 인구가 여기 있어요. 이거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가와 다의 인구 밀도를 확인해 볼게. 가보다 다가 면적이 거의 10배 넓어요. 하지만 다가 인구수가 더 적습니다. 면적이 더 넓고 인구수가 더 적은 다가 인구 밀도가 더 낮아야 되죠. 그래서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나다 해안은 모두 인도양에 접해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라의 경도를 볼게요. 174도입니다. 동경 174도. 거의 날짜 변경선에 좀 가깝죠. 그래서 날짜 변경선에 자, 매우 가깝습니다. 지금 나라가 우리 날짜 변경선은 어디 있다는 거 알아? 태평양을 통과한다는 걸 알죠. 그러면 나라는 인도양에 접해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자, 나라 하나만 해도 틀렸으니까 5번도 틀렸겠죠. 그러면 답은 3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나라가 아프리카에 속하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위도를 보니까 북이 9도입니다. 적도에 가까우니까 아프리카일 수 있죠. 아프리카는 북이 35도부터 남이 35도까지 있으니까 위도 되고요. 자, 경도가 7도입니다. 자, 7도는 영국 본토 자오선하고 엄청 가깝죠. 그러면 여기가 아프리카가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나라를 우리가 잡지 못해도 정답은 3번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는 이거 실제 나라가 지금 나이지리아인데 나이지리아인 거 몰라도 문제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리가 뉴질랜드라는 걸 해안선 모양만 봐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도 지도 모양 보면 캐나다라는 거 쉽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라 못 찾고 위도 경도 뭐 요거만 잘 몰라도 정답을 고르는 건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대지형 쪽에서 위도 경도를 활용한 문제가 나왔던 2020학년도 9월 모평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답률이 매우 낮았는데 자, 이 지역이 정확하게 어딘지 어느 나라인지 찾아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 뭐 국경선이 그어져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문제가 대지형적 문제라는 거 우리가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신기조산대의 지진 발생 지역이라면 일단은 가나다라 모두 신기조산대입니다. 이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디 순상지나 뭐 이런 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범위를 좀 좁힐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문제 같으면 여기를 찾아서 문제 풀려 하기보다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선택지를 먼저 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곳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일단 위도 경도를 활용할 보조선을 제가 먼저 좀 긋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북극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본초 좌우선이죠. 그렇죠? 여기가 본초 좌우선 영도. 자, 그리고 저 지도 외곽은 적도라 그랬습니다. 여기 적도. 그래서 북극에서 내려다봐 북반구를 내려다본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적도의 정반대편. 자, 여기는 180도겠죠. 날짜 변경선. 적도래. 본초 좌우선에 정반대편 180도
떨어져 있는 여기가 날짜 변경선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북극점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그으면 여기는 동경 90도가 되겠죠. 동경 90도. 자, 그럼 왼쪽으로 선을 그으시면 여기는 서경 9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경도 4개 일단 보조선으로 제가 그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가를 먼저 볼게요. 자, 가는 불의 고리에 속한 지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불의 고리라는 건 환태평양 조산대를 의미하죠. 환태평양 조산대를 의미합니다. 자, 환태평양 조산대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여기에서 태평양이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어디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 어디에. 자, 뭐 요런 데가 환태평양 조산대가 될 건데 지금 가의 경도를 보니까 동경 45도입니다. 자, 동경 45도는 본초 좌우선과 동경 90도 사이를 반을 자르는 경도. 요 정도가 지금 45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태평양이 없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자, 1번 무조건 틀렸고요. 자, 2번 해볼게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를 그랬습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는 이쪽인 거죠. 아틀라스 산맥부터 알프스 지나 터키 지나 이렇게 서남아시아 쪽 가서 히말라야 산맥 지나서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쪽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얘는 서경 149도입니다. 자, 서경 149도. 자, 서경 149도는 이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잖아. 90도하고 180도 사이 어디잖아.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아니야. 맞죠?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을 볼게요. 자, 두 개의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이라면 히말라야 산맥이나 알프스 산맥 같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러니까 2번 선택지하고 사실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느 동네에 있어야 돼? 이쪽 동네에 있어야 돼. 이쪽 동네. 자, 그런데 다는 서경이잖아요. 서경 90도면 이쪽에 가깝지. 이쪽에 가깝잖아. 자, 그러면 절대 여기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네 번째 4번을 볼게요. 라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되어 분리되는 지역이다. 자, 그러면 여기가 될 수 있는 데가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나 뭐 대서양 중앙 해령, 뭐 태평양 중앙 해령, 그러니까 해령들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라가 지금 경도가 동경 94도입니다. 자, 94도면 이쪽이잖아. 90도에 되게 가까운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쪽에 지금 해령이 있습니까? 여기 또 위도가 28.5도인데 자, 그러면은 여기 어디? 이쯤 어디? 대륙 내부 이쪽 어디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에 절대 분리되는 지역은 아닌 거죠. 맞죠? 자,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마지막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지역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동경 140도거든요. 자, 한번 그어볼게요. 자, 동경 140도 같으면은 우리 일본을 지나는 경도가 135도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본 오사카보다 살짝 동쪽을 지납니다. 자, 이렇게 일본 통과하는 어디입니다. 그래서 위도까지 고려해 보면 34.9도니까 35도니까 우리나라 남해안과 위도가 비슷한 데니까 일본 여기 어딘가야. 그러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이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신기조산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5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오른쪽의 지도를 활용해서 이 경도가 맞는지 틀리는지 파악하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위도경도 문제 3문제는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일단 요 나라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요 나라 이름을 가르쳐 준 다음에 위도경도를 주고 나라를 찾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냥 완전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써 있는 나라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좀 파악해서 누가 더 북쪽이고 누가 더 동쪽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좀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찾아야 될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자흐스탄인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가장 북쪽에 위치한 나라라는 걸 알고 있죠. 카자흐스탄이 세 나라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다.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집트는 북해기선 가까이 위치하지만 카자흐스탄 위도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나라니까 일단은 다 북반구 나라 중에서 위도 숫자가 제일 큰
요 나라가 가장 북쪽이라는 의미니까 나를 카자흐스탄으로 자, 먼저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랍에미리트하고 이집트 중에는 이집트가 더 서쪽에 위치하죠. 이집트가 더 서쪽에 위치합니다. 자, 이 중에선 가장 서쪽이야. 그러면 가장 본초 좌우선에 가까워야 되겠죠, 맞죠? 경도 숫자가. 그러면 가하고 다 중에 본초 좌우선에 가까운 게 가입니다. 그러면 가를 이집트로 자,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남는 다가 아랍에미리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가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이집트 북쪽이 지중해니까 자, 맞는 거죠. 자, 2번에 다는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나타난다. 아랍에미리트가 청장년층에서 남초 현상이 나타나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활발하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남자죠. 건설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3번에 나는 다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카자흐스탄하고 아랍에미리트 중에 당연히 카자흐스탄이 넓죠. 우리 지도 열심히 본 친구들 당연히 압니다.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국내 총생산이 적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국내 총생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지표 중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있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거죠. 근데 여기에 총인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총인구분의 자, 국내 총생산. 자, 요렇게 계산하는 게 1인당 국내 총생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총인구를 아니까 여기에다가 총인구를 곱해버리면, 즉 총인구에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곱해버리면 분모의 총인구와 여기의 총인구가 약분되죠. 그러면 국내 총생산만 딱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총인구와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곱한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하고 나중에 자, 요거 두 개를 곱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국내 총생산은 누가 더 많습니까? 자, 여기 총인구는 나가 2배 정도 많은데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다가 한 4배 정도 많네요. 자, 그러면 요 곱한 값은 다가 더 커야 되겠죠. 근데 다가 더 적다 하는 4번이 틀렸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가나다 나라 안 찾아도 그냥 표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5번에 카자흐스탄 수도는 이집트 수도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요 경도 확인하셔야죠. 이집트는 31도, 카자흐스탄은 71도니까 카자흐스탄이 더 동쪽에 위치하는 게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세 나라의 위치만 파악해서 우리가 연결하시면 되는 거죠. 위치가 이집트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자, 이집트보다 살짝 동쪽에 아라비아 반도 쪽에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카자흐스탄은 여기 이 위에 여기 어디인가 있잖아. 먼저 자,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제일 북쪽이다, 이집트가 제일 서쪽이다, 이렇게 해서 한 나라씩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021학년도 9월 모평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멕시코, 브라질, 칠레 수도입니다. 수도. 자, 수도 위치. 자, 수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7월 1일의 낮길이와 경도가 있는데요. 7월 1일의 낮길이가 자, 요게 자, 위도를 찾을 수 있는 자,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왜냐하면 7월 1일에 낮길이가 긴 쪽이 북쪽이 되는 거죠. 맞죠? 7월에 낮길이가 긴 게 북쪽이니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낮길이가 가장 긴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다입니다. 자, 그러면 다가 누가 돼야 돼? 이 중에서 북반구에 위치한 멕시코가 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를 멕시코. 자, 먼저 연결할게요. 멕시코의 수도라 그랬으니까 자, 멕시코 수도, 멕시코 시티겠죠. 멕시코 시티. 자, 그 다음에 칠레하고 자, 브라질 수도 중에 자, 누가 더 남쪽에 위치합니까? 자, 브라질리아는 남반구 사바나 정도에 위치하고 칠레 수도 산티아고는 지중해성 기후 쪽에 위치하니까 칠레 수도가 더 남쪽에 있어야 돼. 더 남쪽에.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나가 자, 가장 남쪽에 자, 위치한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나가 누가 돼야 된다? 칠레가 돼야 됩니다. 칠레 수도니까 나는 칠레 수도 산티아고가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가가 자동으로 이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칠레랑 브라질이 좀 헷갈린다 그러면 요 경도를 보셔도 되죠. 경도. 자, 칠레가 태평양 쪽 더 서쪽이니까 이 경도 숫자가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 됩니다. 브라질보다는. 알겠죠? 그래서 브라질이 가장 동쪽에 있지 않으니까 경도 숫자가
제일 작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선택지부터 해볼게요. 자, 가는 수위 도시다. 브라질 수위 도시는 브라질리아가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가의 수위 도시는 누구다? 상파울루죠. 상파울루. 자, 브라질은 수도가 수위 도시가 아니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자, 나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칠레 남반구 우리 맞고요. 자, 3번에 나는 유럽인들이 아스테카 문명의 도시를 파괴하고 건설했다. 멕시코시티가 과거에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였죠. 이건 에스파냐 사람들이 파괴하고 만든 도시가 멕시코시티입니다. 자, 3번 맞고요.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자, 가와 다의 경도를 확인해 볼게. 47도 서경과 99도 서경 중에 더 동쪽에 위치한 건 여기죠.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자, 5번에 나다가 속한 각각의 국가는 종주도시 현상이 나타난다. 칠레, 멕시코 둘 다 산티아고와 멕시코시티의 인구 집중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종주도시 현상이 나타나는데 브라질은 안 됩니다. 자, 종주도시 현상이 브라질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브라질은 수위도시 상파울루와 2위 도시 리우데자네이루의 인구 차이가 2배 이상은 나진 않죠. 그래서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하면 절대 브라질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맞는 거죠. 맞죠? 브라질 빼고 두 나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의 또 위치만 파악해서 누가 북쪽이고 누가 남쪽이고 누가 동쪽이고 누가 서쪽인지 알면 이 좌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다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6월 목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나이지리아, 남아공, 브라질, 콜롬비아인데 선생님이 형광펜 색깔을 지금 달리해서 지금 그려놓았잖아요. 자, 요게 아메리카 두 나라 그리고 아프리카 두 나라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서경을 쓰는 나라가 지금 두 나라가 있어요. 서경을 쓰는 두 나라. 자, 그리고 동경을 쓰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일단 남미는 절대 동경일 수 없죠. 맞죠? 남미는 다 본조 좌우선보다 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가와 다 이 두 나라를 브라질과 콜롬비아 중에서 연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동경을 쓰는 두 나라를 나이지리아, 남아공 두 나라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이지리아하고 남아공 중에 남아공은 남반구에 위치하니까 자, 여기서 S를 쓰는 라가 남아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이지리아는 북반구에 위치하니까 자, 북이 구도인 요 나가 나이지리아 자, 수도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수도라 그랬고요. 우리 남아공 수도, 나이지리아 수도는 잘 모를 수 있으니 일단 도시 이름은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라질과 콜롬비아를 나눠볼게요. 여기서 콜롬비아가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고, 그리고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는 남반구에 있잖아요. 자, 여기도 N과 S가 갈립니다. 그래서 S, 남미를 쓰는 데가 브라질의 수도. 자, 브라질리아죠. 우리 남미는 수도를 다 아니까 수도 이름까지 써놓을게요. 자, 그리고 가가 콜롬비아가 되는 거고요. 자, 콜롬비아 수도는 우리 고산도시 보고타. 자, 라는 걸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1번에 가는 내륙 개발을 위해 20세기에 조성된 계획 도시다. 자, 요거는 우리 브라질리아 설명하는 거죠. 다 설명하는 거죠. 자, 브라질리아는 내륙 아마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새롭게 수도를 옮겨서 만든 계획 도시가 바로 브라질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다는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다. 브라질의 수위 도시는 브라질리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요거 틀렸죠. 브라질의 수위 도시 누구다? 상파울루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 3번에 라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이자 산유국의 수도이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과 산유국은 나이지리아가 되는 거죠. 자, 남아공이 아닙니다. 자, 나이지리아 설명한 거고요. 자, 4번에 나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둘 다 위도는 적도에 가까워요. 자, 둘 다 북이 4도, 북이 9도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가 고산도시라는 걸 알죠. 고산도시, 안데스 고산도시. 나이지리아 수도는 모르지만 가가 수도가 확실히 고산도시니까 연평균 기온이 가가 낮고 나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에 가라 중 영국 런던과 최단거리 도시는 나이지리아죠. 맞죠? 나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 경도가 자, 가장 영국과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최근에 3년 동안 출제됐던 문제 패턴을 보면 나라 이름을 가르쳐주고 그 안에서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위치만 우리가 정확하게 지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다면 누가 더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도경도만 떨렁 나왔다고 해서 나 이 나라 어떻게 찾아? 나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충분히 다 찾아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 지도 위도경도 그은 것들 한 번쯤 연습을 해보시면서 자 위치를 한 번씩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수능에는 자 문제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이 첫 번째가 위도경도로 나라 맞추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나라의 위치를 설명할 때 뭐 산맥이나 하천이나 반도나 호수나 요런 자연 지물을 가지고 위치를 설명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 그런 것들도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역지리 파트에서 자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때 위치 보면서 이 하천은 어디로 흐르고 이 산맥은 어디를 통과하고 하는 것까지 좀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2023학년도 수능 대비 세계지리 벼락치기 영상,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1강부터 23강까지 열심히 자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열심히 노력한 걸 자 수능날 포텐을 터뜨릴 수 있도록 자 마지막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전날까지 딱 유튜버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자 그리고 세계지리 벼락치기 영상 수업 자료 필요한 친구들은 고정 댓글에 자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파일을 여러분들께 답장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생님은 오프라인 수업이 거의 매일 있는 뭐 바쁜 상황이지만 선생님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써주시는 응원 댓글 보면 제가 많이 힘이 나요. 그래서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능 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힘냅시다. 자 마지막 일주일에도 성적이 바뀔 수가 있어요. 몇 점이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자 제가 우리 쌍지리TV 구독자분들 자 모든 분들이 자 수능에서 가장 높은 점수 만점을 받고 그리고 대학까지 합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세계지리 벼락치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주말에 제가 세계지리 총복습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마지막 영상으로 총정리 한번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총복습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